저는 요번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민주당의 동지들이 있는데 요번에 나가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모두 피말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네. 이분들 나가가지고 네. 그 도와주면 네. 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살지 말고 네. 역사에 살자. 어디 명언집 요즘 제조기예요. 명언집 어디 제가 읽어보시는 분당에 출마하는 것도 바로 현실에서도 승자가 되고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박수 한번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너무 우리가요? 감동적이어가지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 장르만 여의도 한때 정치인들의 무덤, 정치인들의 무기고 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서 터지시기도 하고요. 또 논란이 좀 많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해서 한 달 가까이를 조심조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뭐 이렇게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정치인들 혹은 뭐 출연자분들 나오실 때 잘 긁어서 한번 사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뉴스의 중심에 한번 서봐야죠. 네, 오늘 그 일을 맡아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함께 해주실 우리 국회 전 사무총장이시죠? 이광재 전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분당, 신나는 판결을 꿈꾸는 이광재입니다. 역시 뭐 정치인입니다. 네, 최윤경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떤 책을 읽고 계신 건가요? 이거 사기네. 뭐죠? 사기입니다, 이 책. 지금 제대로 책을 보고 있는데, 네. 거꾸로 보고 있었군요. 네. 네. 식사합시다. 같이 식사하십시다라는 책인데, 네. 요리 얘기는 없고, 다 노무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래요? 누가 쓴 책입니까? 식당 얘기 아니었어요? 이광재 지음. 이거 사기당했습니다. 이광재. 그래서 원래 이게 낚시질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재 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제 분당에 출마를 하시는 거고요. 분당 갑이죠? 네. 네, 분당 갑에 안철수 네. 경쟁자로는 이제 안철수 그리고 이제 류호정 네. 예, 두 분이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분위기 괜찮습니까? 뭐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이번에 어차피 광철 대전이니까 광철이요. 계속 밀고 있는데 이광재의 입이 잘안 붙어요, 이게. 빛광자, 네. 그 철, 네. 그 빛이 철을 녹인다. 이런 시인. 제가 이 얘기 어제 10번 정도 들었거든요. 나온 인터뷰를 나오신 걸 다 봤는데 광철대전 말고 다른 단어 없었을까요? 광철대전? 철광. 광철.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에 한 번에 쏙 들어오진 않습니다. 좀 만들어 주세요. 좀 만들었어요. 아니 복덕방 소장님 같다는 댓글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의 도시 분당에서 복덕방 소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 뭐 민주당 얘기도 저희 좀 해봐야 되고 네. 한데 네. 일단 그럼 뭐 분당에 나오셨고 또 네. 뭐 부동산 뭐 재건축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좀 살짝 여쭙고 가겠습니다. 일단 분당의 그 현재 위치가 뭐 임해, 야탐 이런 동네가 이제 아마 그죠. 거기가 제일 이슈가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고 재개발은 없고 재개발은 없고 재건축. 재건축. 네. 지금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동안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재건축하고는 조금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는 사실 모르죠. 이제 각 당이 각 주장하는 바가 다 근거가 있는 거고 하니까. 근데 재건축은 민주당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 결국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제 일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교통 문제가 그 판교 IC까지 엄청 밀리거든요. 네. 그럼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강릉까지 KTX를 만들어 본 제가 잘할 거고. 그렇잖아요. 지사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제가 청와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결국 이 재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건데 제가 원주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또 잘했잖아요. 네. 세종시도 기획을 해봤죠. 제가 도시 전문가이죠. 맞다. 예. 세종시 기획을 하셨죠. 네, 그래서 원주에 그 세종시하고 원주에 기업도시와 네, 혁신도시가 혁신도시. 있는데 저는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주 기업도시가 한참 될 때 제가 기업도시로 이사를 가서 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됐거든요. 이번에도 재건축의 중심지, 네. 시범단지 네. 거기에 제가 바로 또 이사를 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가 또 문제를 풀어가는 저는 도시를 만드는 네. 네. 전문가이죠. 아니, 보통 그동안 전문가이죠. 네.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스탠스는 저는 그게 뭐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재건축 연한도 뭐 안전진단 기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는 50년 정도 됐을 때 가장 튼튼하다는 얘기들. 네. 그리고 뭐 강남에 지금 수많은 뭐 저 재건축 막 노력했던 곳들에게도 뭐 수많은 개발 분담금 내야 된다 혹은 뭐 개발이익 환수를 해야 된다 등등 수많은 정책들과 그동안 일관성 있게 해왔던 것들은 뭐 박원순 전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건축을 가능한 늦추는 방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의 방향이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재건축 단지 하나 한다는 게 그냥 그 단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미친 영향도 꽤 크고 네. 그리고 거기 재건축해 준다고 해서 그 많은 개발 이익들을 그냥 그들이 다 독점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또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방향 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었고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광재라는 민주당의 후보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설령 이렇게 많이 원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의 방침 자체는 이런 방향이니 재건축에 있어서도 뭐 규제를 조금 더 얘기하시다는 등 이게 이제 더 일관성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민주당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였다.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네. 사실 좋은 지역구에 당선될 수 있는데 그 제안을 네네. 받았는데 제가 그걸 거절하고 어려운 분당으로 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 뭐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 시대를 개척해야 되는데 뭘 개척할까라고 해서 하나는 결국 지금 여의도 정치는 전부 돈 나눠주는 얘기예요. 여야. 그렇잖아요. 네. 또 돈 누가 벌어요? 소는 누가 키우고. 네. 저희가 열심히 결국은 세금 내고 있는데요. 판교라는 곳에 여기에 새로운 경제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는 지탱 국가인데 국민의 삶의 질은 36이란 말이에요.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 일하고 주거하고 떨어져 있고 애들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30년 만에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가 왔으니까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전국으로 퍼뜨려야 되겠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죠. 제가. 노태우 2기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노태우 제 4기의 도시를 만드는 지도자인데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네. 중화공업 시대를 포항제철, 포항, 네. 네. 울산, 네. 창원 기계공업, 네. 여수화학단지를 통해 만들었거든요. 네. 2기 도시화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분당, 일산 이런 네, 네, 베드타운. 네. 3차 도시화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판교를 만들어서 IT 혁명 시대를 열는 거고 네. 파주 출판단지를 만들어서 문화의 시대를 열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직장과 주거가 근접하고 애 키우기 좋고 위워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연세 드신 분을 모실 수 있고 리워크 망했어요. 아니죠. 아이고,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오면 안 망해요. 리워크 망했. 그래서 이게 일과 주거, 교육, 의료가 같이 있는 네. 미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광재표 4기 도시를 이곳에서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재건축 수준을 넘어서 큰 도시 하나를 도시 도시를 전체를 만든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죠. 우리가. 그러면 대표 어떤 그 성과가 세종시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세종시도 스마트 시티라는 그걸 했고 부산도 했는데 다들 기술은 있는데 네. 어떤 도시를 만들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미래의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구글도 만들고 네.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네옴시티를 만들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거는 새로운 AI 시대에 새로운 도시가 나오는 건 맞아요. 네. 우리가 집도 서서히 변하잖아요. 네. 집도 우리 냉장고도 지능화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이런 걸 만들지 못한 저는 이런 걸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약간 IT 회사 대표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니,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만드는 도시는 그러면 이런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한번 보면은 예. 그 애를 육아를 좋게 해줘야 되는데 네. 저도 사실 우리 맞벌이였거든. 우리 아내가 정치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부부 그런 싸움의 선택을 가장 큰 게 네. 하나가 아, 그래요? 아이 맡기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정치인이고 아내는 정치부 기자예요?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부 기자로 왔다가 네. 노무현 국회의원을 취재하다가 취재 대상이 저로 바뀐 거죠. 그럼 지금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이 집 재건축 단지 이사를 가시면 온 가족이 같이 따라가나요? 불만이 없이? 그럼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 동체 아니에요. 쉽지 않네요. 네.
그런데 그때 뭐냐면 제가 아이 키우는데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를 봐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육 문제 얘기하면은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한테 수면제 안 먹일 사람 빨리 찾을 수 있게 수면제. 네, 옛날에 그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은 과거에는 아이를 보는데 걱정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혼자 일하고 있으면 아들 딸이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엄마 놀아줘. 안 놀아주면은 물총 쏘잖아요 컴퓨터에다. 그럼 화장실가 도망가서 일하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애를 업고도 어떻게 있어야 키우신 되고. 거예요? 물총을 왜 쏩니까? 내가 컴퓨터 물총 왜 써? 그게 장난꾸러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말 되면 병원이 네. 없어가지고 애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똑딱 어플 그래서 월요일 거기 했다가 월요일 아침 전부 줄 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천원 냅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러니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의료 시스템 이런 것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봐줄 사람, 네. 봐주실 분은 그다음 우리가 휴가를 가는데 우리 또리랑 좀 2박 3일 놀아주실 분 이런 걔 봐줄 커뮤니티가 사람. 같이 네. 있는 거니까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IT가 생산성이 높은 거고 삶의 방식은 아날로그가 많은 이런 것이 좀 미래 도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맨날 컴퓨터랑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이거는 수출 상품도 된다. 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가봤는데 네. 도시의 OS를 만드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휴대폰 OS를 네. 네. 도시도 결국 집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에다 우리가 막 휴대폰으로 다 이제 작동하고 하잖아요. 그런 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직장과 그런데 주거가 근접돼 있는.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분이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했고 많이 기업도 했습니다. 만들어 봤는데요. 그거 제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IT 전문가입니다. 예,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런데 네. 왜 이광재만 하는지 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는 진정성이 있는 거기에 가서 사는 사람이고 예. 두 번째로는 도시를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하고 도지사하고 참여정부 그것도 때. 예. 그것도 뭐냐면 도시를 많이 기획해 본 사람은 대한민국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여시제라는 싱크탱크가 네네. 주로 이 미래 도시를 많이 연구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정치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여야가 필요한 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교통시설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주단지에 돈이 들어가요. 네. 그죠? 네. 그럼 이 돈을 지역 주민이 내세요 이러면 낼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걸 해요, 그걸? 중앙정부, 네. 경기도, 네. 성남시가 돈을 낼 수 있게 하려면 이 법이 필요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고 돈을 잘 받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신 거예요. 그렇죠. 여야 협상을 잘해서 법을 만들고 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능력이 수 있죠. 있다.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런 그렇죠. 점이겠죠. 여태까지 네. 아마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률은 제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약은 제가 직접 만드니까. 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저 안 뺄게요. 핸드메이드. 정치력이 좋으려면 여튼 이제 이광재 총장님이 친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득이 잘 통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광재 총장님은 뭐 굳이 따지자면 네. 이제 친노라고. 친명 쪽은 아닌 친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이 잘 통할 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잘 통했을 수 있으나 지금 이 바뀐 민주당 내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다 친노의 뿌리가 친명, 친문이라고 봐야죠. 친명의 뿌리가 친노다. 그렇죠. 거기서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거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고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강물이라는 게 쭉 뭐냐면 남한강, 북한강 합쳐가지고 한강으로 오고 그게 임진강으로 네. 합쳐서 네. 되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 뿌리는 다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따르자 그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갈래에서 또 이재명 그 또 지류가 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류가 온 거지. 본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지류죠.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뭐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물이 새로 들어오려면 싸우죠. 문제로 돌려면. 자연스러운 네, 현상인가. 그런 부분에서 있는 네. 거죠. 그거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중앙부처 공직자들을 자기 편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중앙부처 공직자들은 정말 저는 사무관부터 한 명 한 명 만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난 다음에 장관한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 의정 활동할 때도 보통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을 상대해야 된다 해서 막 윽박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관, 차관 바로 뒷줄에 있는 국장하고 과장이 저는 제가 설득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는 걸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정책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를 움직이거나 민주당의 뿌리로 보나 네. 그다음에 여야 모두에게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다. 네. 그리고 말이 아니고 과거를 보면 알잖아. 이광재가 얼마나 철도를 잘 만들고 도로를 잘 만들고 도시 처음에 강원도에 가면 거의 이제 이광재 지사는 이렇게 떠받들고 발을 땅에 안 대고 걷고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아, 뭐 김일성입니까? 오늘 저 민주당의 네. 그 한 후배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네. 저 이제 강원도 지역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은 거의 강원도에서 참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나갔을 때요. 예.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운 데예요. 나갔을 때 이광재가 속한 당은 이광재는 마음에 드는데 당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투표용지가 2개잖아요. 하나는 저 찍어주시고 당은 원하시는 거 찍어주세요. 그랬는데 그 뒤에 제가 초선 국회의원하고 일하는 거 보고 그 마을에 관해서 자구 그분들과 일하고 일의 성과를 보면서 결국 40대 최연소 도지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외박도 하셨어요? 강원도에서 우리 이광재 외박이라니요. 이상한 데건 좀 마을회관 같이 해보실래요? 마을회관 거기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럼 강원도로 출마도 어느 정도 가능하실 그러게요. 수 있는데 왜 분당 오신 거예요? 저는 정치는 제가 국회의원 물론 배지를 한번 한산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어떤 강렬한 이 메시지를 나는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 없이는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새로운 틀을 안 만들면 정치가 의미가 없다. 종소리가 멀리 가려면 종이 아파야 돼요. 그렇잖아요. 분당이라는 어려운 곳에 가서 제가 이 판교는 왜 경제 성장을 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직장과 주거가 근접해야 합니다. 판교에 7만 5천 명 중에 2만 명만 지금 거기에 살고 7만 5천 명은 하루에 3시간씩 지금 출퇴근하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파주에 그 판교 같은데 좀 조용한 데 살고 싶은 좀 고급 주택가도 있고 또 이쪽에는 좀 평수가 작더라도 성수동처럼 그죠? 이런 좀 골목 벤처도 있고 이 활력이 있는 이런 것도 있으면은 출퇴근에 가깝고 아니 뭐 마치 그 분당을 내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래 종로 가려고 하셨잖아요. 원래 종로 가려고 하시다가 지금 분당으로 밀린 거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노무현 국회의원과 함께 제가 강연 원고도 만들고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사실 국회의원은 전국 어디서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저 목포 분이잖아요. 60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을 강원도 인제 와서 됐어요. 예,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했지만 종로 와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가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배우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의 운영 원리는 같은 거죠. 종로를 내려놓으실 때 왜 나의 장인은 노무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아, 거예요? 그렇지. 종로에 이제 사위분이 우리 아버지는 노무현 지금 이제 공천 받으셨으니까. 근데 노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제가 봉화마을에서 몇 달을 먹고 잤어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정말 노락바위 하나 있고 정말 먼지가 펄펄 났어요. 그래서 몇 달은 제가 이 묘역 하나는 완성하고 제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이제 박석하는 거, 그다음에 그 웬만한 글은 제가 다 받았고 그 유명하신 분들은 거기 그 깔려 있는 자갈은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가져간 거예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럼 매일 그 여사님이나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결심한 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가 이 노 대통령 가족 부분을 내가 잘 모시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힘들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 분열된 나라를 내가 언젠가 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선거에서 내가 한번 승리하고 내가 그때 정말 와서 진짜 한번 내가 울겠다. 네. 그렇게 결심하고 왔는데 네. 그 사실 정세균 총리하고 종로 준비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사이가 왔어요. 네. 저도 참 복잡하죠. 네. 다들 저보고 무슨 뭐 지역구가 그 왜 포기를 하냐. 정치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위를 하는 거는 경선하는 거는 제가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건데 차마.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분은 어디를 가시든 양보를 해드려야 되나요? 다른 정치인들은? 아니죠. 저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사람 그러지 않겠지만. 이광재는 그럴 네, 수밖에 네. 없다. 저는 그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저다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종로를 원래 이제 마음에 두고 계셨으나 네. 준비하고 계셨으나 갑자기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오면서 이제 거기 양보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택한 곳이에요, 아니면 당에서 내려보낸 곳이에요? 이건 제가 택한 거예요. 분당은 사실 좀 더 좋은 지역 제안도 있었고 마지막에 다른 곳도 제안이 있었는데 네. 이건 제가 가겠다. 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저도 제가 한 거에 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현재 대한민국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경제 성장에 대한 강력한 이 실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새로운 경제에 대한 네, 혁신 네. 경제에 대한 그걸 판교로 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판교를 시작을 했고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때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추진을 했거든요. 네. 그때 기금 사유주의라고 반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때 투자가 일어나면서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식이 끝이 났는데 지금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3000포인트. 그러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3%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네. 거의 소득률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망했어요, 저는. 네. 약간. 투자를 항상 거꾸로 하게 많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새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 호황이잖아요. 네. 회복을. 일본에는 네. 지금 부동산만 산 게 54조 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중국이나 홍콩에서 빠져오는데 1천조 원 유치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때 우리가 경제 성장에 대한 민주당 하면 경제 성장 얘기하면은 마치 이상한처럼 쳐다보는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 없이는 죽는 거예요, 우리. 나는 그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고. 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새로운 도시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춘천에도 하고, 그다음 다른 중소도시에도 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제가 국회의원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저 정말 여의도에 있으면서 네. 하루하루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단 거 거의 본 적 없을 거예요. 네. 마음이 힘들잖아요. 배지를 달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요. 미안하잖아요. 사무총장 출신으로서. 아니, 국회의원 할 때도. 예.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네. 배지를 거의 안 달게 되게 된 이유가 제가 투표장에 갔어요. 네. 근데 평상시는 없는 제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찍어줄 수는 없고 나를 네. 딱 찍고 난 다음에 네. 옛날 반장 선거할 때는 차마 자기를 못 찍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가장 약한 경쟁자를 찍고 정치가 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네. 야, 정치인이 욕을 먹고 사는 게 운명에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 시켜달라고 유세하고 연설하고 네. 그래서 그날 영월군청에서 그 당선증을 받으러 오라는데 네. 차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그러면서 이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국민들은 정치인한테 바라는 게 많은데 사실 여의도의 현 주소는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거의 달고 다닌 적이 없죠. 그럼 이번에 되셔도 안 달고 다니실 생각인가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당선이 되고 싶으신 건 맞잖아요. 확실하죠. 네, 네. 그렇죠. 제가 강철대전에 역시 또 승자가 돼야지. 그럼 이제 두 가지는 꼭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지역 얘기를 드리면 이 지금 제가 지역에 있는 또 저희 지인들 이번에 측근은 아닙니다. 지인들의 레이더를 돌렸더니 네.
이 얘기하더라고. 1번 안철수 누군지 알겠다. 뭐 별 큰 판단이 없어. 그냥 그렇다.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2번 이광재 누군지 모르겠다. 이광재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3, 40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도 느낀 건데 3번 류호정. 류호정이 여기 연고가 있는지 몰랐는데 플랜카드가 옛날부터 엄청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여기 출마를 하는 거였네를 이제 알게 됐대요. 그게 이제 모집단은 작습니다. 숫자는 몇 명 안 되는데 네네. 비슷한 이야기를 세피셜.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옛날에 이광재, 그러니까 5, 60대 정도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지금 정작 여기 유권자들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신상품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신인 기적에 느낌으로. 놀린 것 같은데요. 신상품. 몰라서 신상품이 되면. 그렇죠. 네. 아, 저 사람 우리가 누구야 이제 신선하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지도가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그 언론사 르포 기사가 이런 게 나온 게 현실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는 저기서 한 일이 없다. 아. 안 보인다. 네. 근데 이광재는 어디서 그 강원도에서 일을 잘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네.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현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알리는 그 현실을 그렇군요. 받아들이시는군요. 거지. 그럼요. 그리고 하나 더. 신상품이죠, 저는. 그 안철수 그래서 정치들 하시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한테 신상품이라니. 사실은 옛날에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시기도 하고 네. 이제 선배 하면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인정하고 이제 뭐 미래 뭐랄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판단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판단 있으면 제가 나올 리가 없죠. 네. 처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한테 2011년도에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회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안내비라는 공공성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예. 나중에 큰 정치를 해나가는데 행정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말로 하는 정치라는 게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하는데 성과를 내야 된다. 실적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기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세 번의 대통령 선거와 또 서울시장 선거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네. 이젠 기대가 실망, 절망으로 변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약간 좀 통찰이 그럼 부족하신 건 아닌가 맞아요.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제가 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광재 총장님으로부터 네. 예전에 그 뭐 어디 대학원 잠깐 있을 때인데 네. 거기서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그때 중국 얘기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중국이요? 앞으로 중국 지원된다. 아, 그다음에 네네. 뭐 중국으로 사업 기회가 뭐 훨씬 더 막 굉장히 중국을 아주 너무나 좋게 얘기를 하셔서 신중. 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최근에 지금 중국 모습들을 보면 아주 뭐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미래를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닌가. 이 과목이 뭐냐면 세계 흥망사 강의였거든요. 아 그러면 흥의 사례가 아니라 망의 사례. 흥망사 강의였는데 앞으로 중국이 점점 더 부상하게 되고 네. 결국 미국이 부상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네.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원리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반성하시는 네. 걸로 알고 민주당 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스케치북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당내 지금 봉합이 좀 절실한 것 같아요. 어떤 단어를 좀 적어주실까요? 이 봉합을 위해서 이광재가 선택한 단어. 민주당 공천파동의 봉합을 위해서 네. 이광재가 선택한 단어. 네. 뭐 화합 이런 거 적으시면 가만 안 있습니다. 소통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네. 양보 안 됩니다. 글씨 참 잘 쓰십니다. 네. 예전 분들 어르신들이 글씨 글씨를 잘 다 잘 쓰죠. 써. 글씨를 다 배워오신 것 같아요. 네. 야. 과연 단어라고 했는데 문장을 적으시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여기다 붙여놔야겠어요. 네, 가문처럼. 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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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그냥 방명록이 아닙니다, 여기. 네. 한 20줄 쓰시는 것 같은데. 네네. 카메라가 정면에 있습니다. 한번 써주신 걸 보여주실까요? 네. 아, 네. 조금만 네. 들어주시면 약간 네네. 높이만 들어주시면 10개가 억울하면 20개를 헌신하고 20개가 억울하면 50가지를 노력해라. 다 기억한다. 이거 네. 누구한테 하시는 말인가요? 우리가
요번에 그 저희 감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하시고 탈당 안 하신 분들 네. 그리고 좀 더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탈당 안 하고 하신 분들 네. 이때 더 우리 새로운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부산에 가서 전재수 의원 응원하고 박재호 의원 응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 신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네. 다 기억합니다. 이 배지가 다가 아니고 네. 국민 속에 마음 속에 살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과연 그럴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이제 서른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복수열전하듯이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고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친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똑같은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두 분의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좀 요새 정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예. 권력과 정치가 결별 상태에 있다. 아. 권력과 정치가 결별 상태다?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네. 네.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인데 네. 네.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 안 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안 된다. 고금리 때문에 정말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 후보로 오르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좀 있으면 금방 우리에게 올라올 게 주한미군 철수 얘기 네. 또는 방위비. 예. 우리 주둔비를 네. 높여라. 네. 그럼 이게 국제 정세가 급변할 텐데 왜 국민들이 많은 고려 거론 전쟁을 이렇게 열중히 보겠어요? 뭔가 이 현재 한반도에 처해 있는 현실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느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국민들은 듣기를 바라는데 네. 맨날 누가 어떻고 누가 그게 국민들을 제가 다녀보면요 네. 정말 너무들 한다 그래요 정치인들 여든 야든 네. 그게 그들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거든요. 난 제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끝입니까? 네. 네. 하나만 더 정신 차려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신 궁금한데 차려야 이제 된다. 네. 그 옛날에 같으면 이제 민주당의 친노 친문 세력이 있고 이제 586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호남 세력이 있고 이제 큰 어떤 세력의 덩어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걸 다 이제 친명 세력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 다른 분들의 반발인 것 같아요. 요 대목에 대해서 조금 동의를 근데 일부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 않은 분들이 좀 경선에 진 분도 있는데 예. 이번에 보면은 좀 참 선거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김우겸 같은 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김웅김 의원. 네 또 어제 떨어지잖아요. 경선에서도 네. 하려고 했죠. 뭐 친명의 대표주자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것을 그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인지라는 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저는 박광원 대표가 떨어진 건 상당히 놀랐어요. 오. 우리 누구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네. 그런 또 김우겸이 떨어지는 것도 네. 좀 예측을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공천이 거의 끝나가는데 네. 이때 민주당이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저는 김부겸 총리나 네. 그다음에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탄희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이 빨리 선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좀 새로운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지금 네. 상처를 좀 치유하고 네네네. 국민 눈높이에 우리가 못 미친 건 맞잖아요. 네. 지금까지 온 그 민주당의 혹은 뭐 이재명 표 공천에 이제 강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학점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글쎄요. 몇 학점을 줘야 될까요? A 플러스입니까? A 플러스는 저도 A 플러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B 학점은 받아야 되겠죠. B학점. B학점 정도는 주실 수 있다. 아, 그럼 이제 공천이 잘 됐다 못 됐다는 뭐 누가 이렇게 반발하나 안 하냐를 떠나서 이제 공천이라는 어떤 뭐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사심 없이 이렇게 공천을 하면 대체로 이제 잘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됐다 안 됐다는 저는 거. 네. 이제 결국 야당이 하는 거는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당 공천은 네. 비전 중심의 공천을 해야 되고 왜냐 네. 국가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럼 여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네. 노동 개혁, 네. 그저 교육 개혁을 교육개혁 했으면 한다고 했죠. 네.
3대 방향은 맞거든요. 네. 그럼 그게 맞는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그게 여당의 그분들을 공천이어야 되고. 현장에 내보내거나 떨어지고 네. 되면 뭐 장관으로 데려가거나 네. 이게 맞고 야당은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천을 과연 우리가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거기에 약간의 뭐 비판도 있고 또 만약에 긍정적으로 그 하는 것도 있죠. 기준이시면 비약점이 아니라 지금 공천 파동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공천 시작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지지도와 지금 현재의 지지도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변수라는 거는 공천 외에는 뭐 크게 없으니까 역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약점을 준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비약점이 공천 과정에서 학점이 이렇게 좋은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너그럽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A학점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A는 아니다. 공천 탈락자들의 불만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이거는 괜찮은 공천이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지금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광재 총장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기는 공천 쪽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A학점은 아니죠. 근데 지금 결국은 이 새로 공천된 사람들하고 이 당이 어떻게 뭐냐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제가 이제 분당 탄천 걸어보면은 네. 네. 그 이제 연세 드신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제가 인사를 하면은 예. 그분들이 웃으면서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화목하게 지내세요. 그런 얘기고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니 조금만 단결하면 그냥 압승할 수 있는 걸 왜 이래요. 참 답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두 분들의 공통점은 네. 단합하라는 거죠. 아, 그 저희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항상 네. 감성적인 접근의 네. 답변을 주시니까 참 네. 분위기는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만약에 열받진 않고요.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당내 상황을 보셨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셨을까요? 분명한 거는 탈당하지 말라는 거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참고 견디고 그 당을 고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건 저의 경험인데 네. 이제 부산시장에 출마를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잘 달리고 있었어요. 네. 정말 되는 줄 알았어요. 노 저는. 대통령께서. 네. 예. 근데 중앙당에서 뭐 막 엉망진창인 상황이 왔어요. 네.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참모들 회의를 했어요. 네. 탈당하시죠. 탈당하면 이거 부산시장 됩니다. 아, 탈당하시죠. 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산시장 한 번 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부산시장에 꼭 당선되려고 여기 온 건가? 내가 부산 시민들에게 찍을 수 있는 칸, 민주주의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찍어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주려고 온 것이지 네. 내가 꼭 당선돼야 되는가? 나도 당선되고 싶지. 근데 그 탈당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혼났죠. 아, 혼나셨군요. 너네는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나도 이기고 싶지만은 왜 이렇게 승리에 연연하냐. 국민의 마음속에 사느냐 죽느냐. 그게 진정으로 정치에 사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멋있었어요. 정치인은 현실에서도 승자가 돼야 되고 역사에서도 승자가 돼야 된다. 두 개가 근데 양립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만 그건 A 플러스죠. 지금 예를 들어 탈당한 네. 예를 들면 이낙연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은 노무현의 정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낙연 대표가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낙연 대표의 개인을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좀 느껴보셨어야 됐고. 그럼 어쨌든 패자잖아요. 네. 그럼 와서 좀 기다리고 더 헌신하는 기간이 있었으면은 사람이 다 부를 때가 있거든요. 세상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데 나서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 해겔의 대논리학에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네. 해겔 나왔습니다. 해겔. 네. 누구죠? 정반함인가요? 미네르바 숲에 사는 네. 그 올빼미는 네. 석양에 깃들 때 네. 날개짓을 한다. 네. 올빼미죠. 네. 부엉이는.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요번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그 민주당의 동지들이 있는데 요번에 네. 견디고 우리가 더 요번에 나가서 정말 한순간 한순간 모두 피말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잖아요. 앞에서는 저 최전선에
가 전선에 하고 있는데 네. 저 뒤에서 막 돌 던지고 막 뒤에서 머리 깨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나가가지고 네. 그 도와주면 네. 다 국민들과 당원들이 기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에 살지 말고 네. 역사에 살자. 아하. 제가 어디 이거 명언집 요즘 제적이에요. 명언집 어디 제가 읽으시는- 분당에 출마하는 것도 바로 현실에서도 승자가 되고 역사에서도 승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이렇게. 네. 아니 근데 너무 우리가요? 감동적이어가지고 아니, 너무 이 감동의 물결이 마지막에 네. 하나 그게 같이 경쟁하는 상대들의 이야기를 네. 하나만 전달을 드리면 네. 류호정 그 후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본인은 취업하고 뿌리 내린 곳이 분당이다. 여기 10년을 살았다 거의. 이두 후보가 이미 업적을 많이 이룬 정치인이지만 정치적 전성기는 지났다고 본다. 저는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분당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 할 수 있다. 일리 있게 들리던데. 저도 일리 있게 들려요. 네. 네. 뭐냐면 유호정 후보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만나고 싶고 이야기도 듣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성수동 같은 이 IT 플레이스. 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적은 평수라도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사실 이런 건 유호정 후보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 공약을 가지고 저는 그 얼마 전에도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야탑동 임해동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야만 네.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 제가 간담회를 다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안철수 후보한테도 이 얘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그다음에 다른 후보도 공동 공약을 유도하세요. 그래야 누가 이 문제를 되더라도 해결할 수가 해결한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가 상품 비교를 해라. 우리가 리뷰하고 식당 가잖아요. 그렇죠.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그리고 정치인들을 활용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유호정 의원이 그런 제안은 제가 같이 연구하고 공통 공약 내고 그래 자꾸 공약이 비슷해지면 좋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 전성기 이번- 지났다에 대해서는 아무튼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죠. 전성기요? 네. 사람이 전성기가 뭐 2차 전성기도 있고 3차 전성기도 있고 성징도 아니고. 3차 정성기는 뭐예요? 아니 1차 전성기는 옛날 뭐 어려 소실적 때도 있고 아, 그렇잖아요. 다시 이제 전성기를 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너희들은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결국은 이거 같아요. 그 나날이 그러니까 혁신할 수 있는 네. 역량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저는 유호정 후보나 이런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23살 때 보좌관 했을 때 저한테 비서실 구성에 전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참모들도 굉장히 젊어요. 예. 20, 30대가 주력이에요. 현재 그럼요. 어. 왜냐면 제 자식들 뻘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저는 거의 반말 안 해요. 그들이 에너지가 있고 미래는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저는 리스크를 줄이는 경험이 갖고 있는 게 원숙함이 있고 네. 그분들은 도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럼 이렇게 결합되면은 네. 좀 더 사회가 안정적으로 진화하잖아요. 그 같은 캠프 사람들한테 거의 반말 안 하는 게 큰 자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반말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통 네. 여의도 생활은 네. 네. 너무 위계 질서가 아, 크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저는 그런 거 깨야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깨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요리를 참 잘 하시잖아요. 요리할 때 가장 큰 기쁨은 뭐겠습니까? 요리할 내가 때? 만든 음식을 맛있게 상대방이 먹어줘야지. 맛있게 먹어줄 아, 때 최고죠. 그때 가장 큰 보람 느끼지 아유,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만든 음식 내가 직접 먹였을 때 가장 먹이고 싶은 입 이 모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 사진이 모니터를 준비되어 보시면 있습니다. 네. 네, 내가 만든 음식 직접 먹여주고 싶은 아유. 입입니다. 아, 저 근데 너무 골라 많이 주시죠. 나 누군지도 알 것 같다. 몇 명은 알 것 같아요. 네. 하도 먹방을 누군지 많이 봐서. 모르겠는데 네, 누굴까요? 제일 맛있게 하나 둘 셋 4번 하겠습니다. 4번이요? 4번. 4번님 골랐습니다. 네, 4번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입을 못 알아보시네요.
그게? 입만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네, 저도 한 3분 정도는 네. 뭐 눈치를 챈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골라 제가 주셨으니까 일부러 골랐어요. 한동훈 네. 위원장에게 하고 좀 한 싶은 말씀 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정도전이라는 조선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자를 많이 쓰면 시시비비가 심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사자를 검사. 많이 쓰면 그러니까 당시 사헌부나 뭐 네. 이런 감찰 기관이나 감찰 기관을 사정기관을. 많이 쓰면 네. 네. 시시비비 옳고 그름이 시시비비가 많아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국가를 끌고 가는 거다. 네. 이 뒤에 건 제가 만든 말이고 앞에 건 정도전이 한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태까지 강원도의 그 많은 강원도민의 사랑을 받은 건 전 남을 비판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저는 누굴 고발해 본 적 없어요. 선거 때. 고발은 그런데 당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남을 비난하지 마라. 네. 너가 무슨 일을 할 것만 얘기하면 국민들은 다 한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잖아요. 네. 지금쯤이면 아마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수술 못해서 지금 막 발을 동동 굴러요 지금. 네네네. 지금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은 괜찮. 좀 있으면 아마 일반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적자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고 이 의사 이분들 전공의들 힘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국민들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대선거를 선거대로 하더라도 여야 정부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대타협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걸 한편으로 수기하는 이런 논의기구를 만들면서 선거 경쟁을 하는 게 네.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다. 그게 여당이다.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여당답게. 아, 서로 잘하는 거 경쟁해야지 자꾸 상대 못하는 걸 서로 지적하는 건 그거는 올바른 선거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이제는 곧 공천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고금리에 힘든 국민들에게, 네. 코로나에 힘든 국민들에게 왜 고려한 전쟁에서 눈여겨보면서 아 자세히 나라를 보세요. 걱정하는가? 저 여당답게 처신해 주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과 함께 오늘 이제 분당에 출마하시는 뭐 변도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현재 공천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누군가를 꾸짖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맞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분당 선거도 그런 네거티브 없이 서로 좋은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선거로 저는 예상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님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요. 네. 그래서 그 유권자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후보들이 비교해서 그 리뷰를 다룰 수 있도록 안철수 후보께서 같이 유권자하고 만나는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안철수 후보와 토론회. 정책 토론. 그렇죠. 네. 그다음 뭐 선관위에서 하게 되면 유호정 후보도 다 같이 할 거고. 네. 저는 재건축 조합에서도 저도 부르고 안철수 후보도 보고 유호정 후보도 불러주시고 다 불러주셔가지고 토론을 상품 시켜요.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 당선되면 이 안철수 후보가 공약, 유호정 후보의 공약도 다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네. 제가 당선 인사 때는 한동 다 약속을 드리고 네.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봉화마을에 가서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그럼 토론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 토론을 네. 그 뭔가 이 현재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네. 대화의 장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네. 나올 수 있는 우리 예상되어지는 토론 내용은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서현동에 있는 치킨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치인들 너무해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샤우팅을 하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현동에서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 잘 임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되면 기회가 닿으면 또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최인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